안녕하세요. 2018년도 제1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2교시 수학 영역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두 다항식 A는 x제곱 마이너스 x, B는 x 플러스 1에 대하여 A 플러스 B는 이라고 물어봤는데, 다항식의 덧셈 그리고 뺄셈 같은 경우에는 문자가 같은지 그리고 차수가 같은지를 일단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A는 x제곱 마이너스 x, 그리고 B는 x 플러스 1인데 지금 이제 더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최고차항이 2차니까 2차가 있는지 한번 다 확인을 해서 보면은, 일단 이쪽에서 2차가 있는 거는 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x제곱, 그리고 여기에는 마이너스 x 그리고 플러스 x, 그러니까 0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상수항 플러스 1, 따라서 답은 x제곱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3번. 이렇게 이제 다항식의 덧셈 뺄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류형, 문자가 같고 차수도 같은 것끼리 더하거나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등식 x-2의 제곱은 x-3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x-3 플러스 a가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상수 a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항등식이 일단 무엇인지 일단 정의를 먼저 보면, 등식인데 항상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x가 어떤 값이 오든지 간에. 그래서 x에다가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이 좌변의 값이랑 이 우변의 값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좌변도 1, 우변도 1, 뭐 좌변도 2, 우변도 3, 그러니까 값이 똑같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x에다가 값을 집어넣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a의 값이에요. a의 값, 상수 a의 값. a는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우변에 있는 요 나머지 있는 이것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럼 이것들이 사라지려면 x에다 뭘 집어넣으면 될까요? 네,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좌변의 값은 3-2, 3-2의 제곱, 즉 1의 제곱이 될 거고, 우변의 값은 요 부분, 여기 부분은 x에 3을 넣어주면 0이 되겠죠. 마찬가지 여기도 3 넣어주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우변의 값은 a. 따라서 결국엔 a가 1 될 거고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a 값이니까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항등식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x 값에 관계없이 어떤 값을 넣던지 간에 좌변의 값이랑 우변의 값이 성립해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라는 거를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다항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이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질 때 상수 a의 값은? 일단 다항식을 어떤 다항식으로 나눈다 라는 개념은 직접 나눈다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것은 이제 나머지 정리 또는 인수 정리로 이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다항식을 fx라 놓는다면, 나는 이 fx를 gx로 나눈다 얘는 나누려고 하는 식이라고 놓고, 얘는 나누는 식이라고 본다면, 큰 다항식을 어떤 작은 다항식으로 나눌 때는 어떤 몫이 생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없으면 1이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렇게 생깁니다. 나머지가 생기는데, 중요한 건 이 나누는 식이 1차식이면
여기가 1차식이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나머지는 상수가 됩니다. 상수. 그 상수는 어떻게 구하냐? 이 나누는 식 1차식이 0이 되는 x의 값을 여기 R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아니죠. 잠시만요. 값을 F에다 넣는 거죠. F에다가. F 자리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그 값을 나머지 R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을 이것을 x 플러스 1로 나눈다는 것은 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을 이렇게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a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몫이 얼마다라고는 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있다는 거는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렇게 온다는 거죠. 여기는 상수 자리 숫자가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구하냐면 얘가 0 되는 값 뭐죠? x는 마이너스 1이죠. 이 x는 마이너스 1을 어디다 대입한다? 여기다가 대입한다. 그럼 나머지가 이제 구해지는데 더 중요한 건 나누어 떨어진대. 나누어 떨어진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나머지가 0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좀 지워볼게요. 그래서 나누는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 a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 나머지인데 나머지가 얼마다? 0이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여기 1 나오죠. 여기 1 나와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로 나옵니다. 그래서 2 마이너스 a는 0 따라서 a는 2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것은 나머지가 0이란 뜻이다. 그러면서 좀 더 부가적인 설명으로는 나머지가 여기가 나머지 자리인데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이제 인수정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좀 더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4번은 6 플러스 3i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4i를 계산하면 단 i는 루트 마이너스 1 허수단위이다. 이 복소수의 계산은 실수랑 똑같습니다. 단 이 i를 바로 계산하지 말고 약간 문자 취급을 해서 그러니까 동류한끼리 i는 i끼리 실수만 있는 거는 실수끼리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따라서 6 플러스 3i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4i는 방금 뭐라고 했냐면 여기 i가 없는 여기를 실수 부분이라 하는데 실수 부분끼리 계산해줍니다. 계산해주면 6-2는 4 마찬가지 이 i가 있는 부분끼리 계산해줄 건데 이 i가 있는 부분을 허수 부분이라 합니다. 그래서 허수 부분 3i 플러스 4i 그래서 여기 7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이렇게 간단하게 4 플러스 7i 3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복소수의 덧셈, 뺄셈 같은 경우에는 i가 있냐 없냐 그래서 i가 있는 거는 문자처럼 취급을 해서 동류한끼리 계산해준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래서 여기 실수 부분끼리 그리고 여기 허수 부분끼리 더하거나 빼준다. 그 다음에 네 5번 x가 0보단 크거나 같고 3보단 작거나 같을 때
2차 함수 y는 x-1의 제곱 플러스 2의 최대값은, 얘가 그래프가 나타나 있는 경우니까 일단 그래프를 먼저 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그래프가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지 그 이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2차 함수 이렇게 이제 완전 제곱의 형태에다가 플러스 2 이렇게 어떤 플러스 상수로 남아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 개수가 없으니까 0이 아니라 1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수란 얘기죠. 1 양수인데, 양수면 이런 식으로 아래로 블록합니다. 아래로 블록하다는 얘기는 이 어느 지점에서 가장 작다는 얘기지. 여기가 이제 딱 찍고 올라가는 가장 작은 지점이에요. 즉 여기는 최소값을 갖겠죠. 근데 그러면 이 범위를 내가 안 주어주고 그냥 이차함수에서의 최대값을 구하라 한다면 여기 있는 끝에가 쭉 올라갈 거라서 최대값은 정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범위를 줘버리면 우리는 최대값이랑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이제 그래프 상에서 보면은 여기 0부터 3까지 이렇게 x값이 변할 때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그러면 가장 큰 값은 여기 있겠네. 여기 6. 즉 얘가 최대. 가장 작은 값은 3이 아니라 여기 밑에 있는 2. 여기 2가 최소. 따라서 답은 일단 여기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의 가장 기본적인 건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일단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최대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최소값을 물어본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겠죠. 또한 지금 이제 그래프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프가 없다. 그래프가 없어. 근데 내가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일단 요 2차 함수를 일단 잘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2차 함수가 이렇게 어떤 제곱의 형태에다가 플러스 상수로 나와 있으면 얘를 표준형이라 하는데, 표준형의 특징은 여기 1, 마이너스 뒤에 있는 요 1, 여기가 이제 대칭축이에요. 대칭축. 이렇게. 그러니까 2차 함수는 여기 이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접힙니다. 좌우가 같아요. 그리고 이 2가 꼭지점이에요. 꼭지점. 즉 1,2가 꼭지점인데 이렇게 꼭지점 찍고 아까 얘기한 여기 개수가 2차항의 개수가 1이면 아래로 블록하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야 내가 이 그래프를 자세하게 다 안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 0, 3 넣어봅니다. 함수값을 0 넣어보고 3 넣어봐요. 여기다가 x에다 0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나오고요. 거기에 플러스 2니까 0일 때의 함수값은 3이 될 거고요. 3일 때의 함수값은 3-1의 제곱 3-1의 제곱 하면은 3-1은 2 2의 제곱은 4 4 플러스 2는 6. 그래서 이렇게 6이 나올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럼 최소값이 3, 최대값이 6. 최대값은 맞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 이 사이에 있는 여기, 얘가 0 되는 값. 즉, x가 1일 때, 얘가 0 되는 값도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0 되는 값이 요 사이, 이 범위 안에 존재한다면, x가 1이 존재하죠, 지금은. 존재한다면, 이 값도 넣어봐서, 전체적인 세 개의 값을 비교한 다음에 여긴 지금 2, 3, 6이죠. 2, 3, 6 중에 가장 큰 값이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다 라고 정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저기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안 나와 있을 때도 마찬가지. 2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이면 똑같아요. 마이너스면 여기 위로 블록 할 거고 이렇게 위로 블록 할 거고요. 대칭축은 여기 1, x는 1, 그리고 여기 1,2를 지날 건데, 마찬가지
어떤 주어진 범위 내에서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양쪽 범위 끝에 있는 값을 구해 봅니다. 양쪽 끝에 있는 범위 값을 구해 보고요. 그 다음에 그 꼭지점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 값도 포함한 전체 양쪽 끝값 3개의 값을 비교해서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차 함수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잘 알아두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2차 부등식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것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것은 2차 부등식을 일단 풀기 위해서는 2차 함수를 그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 있던 5번의 문제처럼 이 2차식을 표준형으로 바꿀 수가 있으면 좋아요. 근데 못 구한다. 못 구해도 상관없지만 여기서부터 다시 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 부등호를 일단 는 0이라고 볼게요. 는 0. 그러면 이 값이 0이 되는 것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x가 3일 때 0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3에서 0 되는데 지금 얘는 2차항의 개수가 여기 양수죠. 1이에요.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하다고 그랬죠.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면서 여기 마이너스 1, 3을 지납니다. 그래프가 이 빨간색처럼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값보다 그러니까 0보다 작아요. 이 값들 중에 0보다 작은 거. 얘를 y라고 놓는다면 우리 일단 요 그래프를 그렸었는데 이 y의 값이 0보다 작은 것은 이쪽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 그럴 때 x의 범위는 요 사이겠죠. 즉 요 사이에 x 값이 이렇게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등호는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 안에 색칠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 그 다음에 네, 7번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는 1,1, B는 3,2 사이의 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좌표 평면에 나와 있다고 막 어렵게 느껴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중학교 때 했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줄만 알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리면 이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건데 이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평행하게 마찬가지 이렇게 평행하게 내려 그으면 여기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요. 이건 좌표 평면의 성질인데 이 x축이랑 y축이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게 그렸기 때문에 x축에 평행하게 똑같이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 y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 만나는 선들은 수직으로 이렇게 만납니다. 그런 성질들로 인하여 이런 식으로 A, B 사이의 거리를 이미 어떤 이렇게 평행한 y축에 평행한 또는 x축에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수직으로 만들어서 이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뭐 할 거냐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 밑변은 이 전체가 3이고 여기가 1이에요. 그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2란 얘기죠. 그리고 마찬가지 B는 여기가 2란 얘기예요. 2. 그리고 요만큼이 1입니다. 그럼 여기 이 높이는 1 되겠죠.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는 뭐였냐면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빗변 AB죠. 길이의 제곱은 밑변 지금은 2니까 그것의 제곱 4 플러스 높이의 제곱 1 이랑 같다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거 AB의 제곱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AB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AB는
루트 5가 된다. 선생님,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5는요, 길이기 때문에, 거리이기 때문에 양수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은 나오는데, 이미 두 점을 잡았을 때, 여기가 x1, y1, 여기를 x2, y2라고 놓고, 내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고 한다, 얘를 구하려고 한다, 다 똑같아요. 계속 뭐 한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어서 수직. 그러면 여기 밑변 얘를 주황색으로 여기 밑변 여기까지 거리 요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된다? x2에서 x1을 빼야 되겠죠. x2 x1 마찬가지 여기 높이 여기는 어떻게 된다? y2 y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제곱은 이거의 제곱 x2 x1의 제곱 플러스 y2 y1의 제곱이잖아요. 이 빗변의 제곱은 그러니까 빗변은 하고 물어보면 루트를 이렇게 씌워준다. 따라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런 식으로 공식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식만 알면 딱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만 해보면 뭐 보통 큰 거에서 작은 거 뺍니다. 3-1의 제곱 플러스 2-1의 제곱의 루트를 전체 크게 씌워준다. 그러면 루트 얘가 얼마다? 3-1은 2, 2의 제곱은 4 2-1은 1, 1의 제곱은 1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이용해서 직각 삼각형을 만들고 피타고라스 공식을 써도 되고 아니면 그것을 좀 더 일반화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외워서 바로 공식에 대입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바로 공식화해서 대입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8번 좌표평면에서 두 점 A는 2, -1 B는 2,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마찬가지 여긴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프를 좀 보면 2, -1은 여기 있는 지점 2,3을 지나는 점은 여기 B가 되겠습니다.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중요한 건 얘랑 얘 A랑 B의 X 좌표가 같습니다. X 좌표가 같아요. 그러니까 X가 계속 2란 얘기죠. 그럼 요 중간에 있는 값도 계속 X는 1이 뭐 Y 값은 나는 몰라. 뭐 1 여기 뭐 2 여기는 2,2 여기는 2,1이죠. 계속 X의 값이 2로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X는 2라고 넣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얘는 약간 특이한 케이스예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X축에 평행하거나 또는 Y축에 평행한 직선은 그냥 어떤 공식화하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하려고 할 때 얘를 좀 다르게 설정해보죠. 여기 맨 0,-1이고요. 여기는 얘 B 2,3입니다. 내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고 한다면 두 점 사이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한다면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알아야 되고요. 하나의 점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의 점은 여기 뭐 얘 아니면 얘로 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기울기라는 건 뭐냐면 약간 직각삼각형 똑같이 그려주고 직각 밑변분의 높이라고 보면 돼요. 밑변분의 높이 즉 얘는 밑변이긴 하지만 x의 변화량이에요. x의 값이 변화한 양이죠. 마찬가지 이 높이는 y의 변화량이에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다. 밑변분의 높이다 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좀 더
수학적으로 써본다면, 얘는 이제 도형상에서 쓴 거라고 본다면, 수학적인 의미로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보면 x가 얼마나 변했냐면, 마찬가지 얘도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돼요. 이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만 보면 2-0, 그 다음에 3 -1 이렇게 써줘야 되면 3 -1 이렇게 써줘야 돼요. 빼는 겁니다. 빼는 거. 그러면 2분의 3 플러스 1이죠. 4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가 되겠죠. 기울기는. 기울기 2고요. 점은 뭐 얘로 써볼게요. 얘로 쓰는데 얘로 쓰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y 마이너스 3 y좌표입니다. 그리고 기울기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좌표 2 이렇게 써주면 이것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일반화된 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x좌표를 지나는 경우 또는 y좌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y좌표 같다는 얘기죠.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x축에 평행한 거는 y는 뭐시기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는 x축에 평행하거나 y축에 평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는 이런 식으로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야 되고 나머지 하나의 점을 픽스해서 대입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원점과 점 4,0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x축 위에 있다. x축 위에 있다는 것은 여기 있는 건데 y좌표가 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를 뭐 a, 0 왜냐면 x좌표는 아직 뭔지 모르기 때문에 a, 0이라고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점과 점 4,0을 지난대요. 그러니까 그림이 친절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랑 여기를 지난대요. 얘도 마찬가지 이 두 개의 점 다 x좌표, x축 위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중심이 x축 위에 있다? 아, 그럼 얘가 지름이 되겠네, 지름. 지름의 양 끝점. 그러면 지름의 절반에 중심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0과 4 사이에 여기 2가 있겠죠, 2. 그래서 따라서 a가 2가 될 겁니다. 근데 a가 2가 되는 건 중요하지 않는데, 그럼 일단 a가 2인 걸 모를 때 a, 0이고 반지름은 여기 지름이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은 2가 되겠죠. 그런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쓰냐? x-x좌표 중심의 x좌표 플러스 y-y 그러니까 중심의 y좌표의 제곱은 반지름 r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의 반지름은 2가 되고요. a는 2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x-2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곱 그리고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표준형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 하고요. 얘를 전개해서 다 나열한 것을 일반형이라 하는데 일반형은 전개만 잘 할 수 있으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0번 좌표 평면 위의 점 마이너스 2,5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는 내가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다,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다. 이것을 이제 외우면 정말 좋아요. 이해를 하고 외우면 정말 좋은데 난 이해를 못하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좌표 평면 자체를 아예 먼저 그려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2,5는
x가 마이너스 2니까 요쯤에 마이너스 2, 5는 좀 요쯤에 있다고 볼게요. 얘가 5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5 여기 있는데 얘를 x축 기준으로 접는다는 얘기예요. 딱 이런 식으로 오게. 그러면 x의 값은 그대로 마이너스 2로 올 거고요. 얘의 좌표가 얘의 값은 x 값은 마이너스 2로 계속 올 거고요. y 값은 어떻게 되죠? 요만큼이 온데 밑으로 내려갔어. 마이너스 5로 이렇게 내려갔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 반대로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할 수도 있겠죠.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기로 오겠죠. 여기로. 그러니까 요만큼이 요만큼대로. 얘는 뭐냐면 이 높이가 계속 일정하죠. 그러니까 y값은 똑같아야 돼요. 5로. 그러니까 여기에 y값은 5가 돼야 되고 x값은 여기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크기는 2죠. 2. 근데 y축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고 얘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플러스 2 그냥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다.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다. 또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다. 원점 여기 얘를 기준으로 대칭 이동한다. 그러면 이렇게 반대쪽으로 와야 되거든요. 반대쪽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x 크기랑 여기 있는 x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마찬가지 y의 크기도 얘랑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있던 마이너스 2,5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면 여기는 2, 마이너스 5로 가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또는 어떻게 얘기할 수도 있냐면 이 원점 대칭은 y축으로 한번 x축으로 한번 내린 거랑 같아요. 대칭 이동을 시킨 거랑 같다는 거죠. 따라서 답은 일단 이거였는데 x축, y축 원점 대칭도 잘 알아두셔야 된다. 다음 11번 네. 이 부분은 일단 부등식의 영역인데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설명해 드릴게요. 연립부등식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보다 작거나 같고 y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낸 것은 단 경계선은 포함된다. 경계선이라는 것은 요것들을 포함시켰다는 얘기죠. 근데 일단 이 부등식의 영역을 구하는 거는 지금 이게 18년도 검정고시니까 18년도 기준의 이제 교육과정을 보고 있는데 현재는 21년도에는 이 부등식의 영역이 고1, 고2 수준에서 빠지고 약간 다른 수학 영역으로, 다른 과목의 수학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건 알아두면 좋습니다. 알아두면 좋은데 당장 19, 20년도에는 다음에 이제 설명해 주겠지만 안 나올 수도 있다. 부등식의 영역은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등식의 영역이 빠진 만큼 다른 문제로 대체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등식 영역이 이렇게 나온다면 이런 유형으로 나온다면 진짜 그냥 거저주는 거예요. 거저주는 거. 너무 쉽습니다. 일단 빠진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문제 풀이는 바로 해드릴게요. 보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대. 근데 일단 같다라는 것은 뭐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것은 요 원이라는 거거든. 요 원이라는 거거든요. 요 원인데 그것보다 같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대. 그러니까 즉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된다? 무슨 말이냐? 1보다 작으면
뭐 이런 것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보다 더 작은 요 안쪽에 원들이 계속 생겨나겠다는 거죠. 꼭 2분의 1보다 꼭 2분의 1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1과 2분의 1 사이는 어떤 숫자들 다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색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부의 원이 이 부등식의 영역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x축 위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y가 0보다 큰 쪽은 이쪽이거든요. 다시 네, y가 0보다 큰 쪽은 이쪽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겹치는 부분을 구하는 게 연립부등식인데 그 부분이 여기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의 영역은 진짜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 필요한 애들만 알려주자 해서 빠진 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 두 집합 A는 1, 3, 5, 7, B는 1, 2, 4, 5에 대하여 A 교집합 B는 하고 물어봤는데 집합의 연산에서 교집합은 뭐죠? 공통된 원소만 갖고 와라는 얘기예요. A랑 B에서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는 원소만 빼와라. 그러면 여기 1이 B로 있죠. 3은요? 없어요. 2로 왼쪽은 A는 없어요. 5는 B에 있습니다. 7 없고요. 4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친 1과 5가 A 교집합 B에 들어있는 원소가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 교집합만 알면 안 되고 합집합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이런 식으로 여집합에 대한 내용, 차집합에 대한 내용, 그리고 드모르간의 법칙 또는 분배 법칙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셔야 집합 연산에 대한 내용을 쉽게 풀고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합집합은 A 또는 B에 있는 원소들을 다 갖다 써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소들을 다 갖다 써야 돼요. 합집합은. 중복된 거, 겹치는 거는 한 번만 쓰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 2를 두 번 쓰는 게 아니라 1 한 번, 2가 있으니까 2 한 번, 3 한 번, 4 한 번, 5 한 번, 6은 없고 7 한 번. 그래서 합집합은 1, 2, 3, 4, 5, 7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여집합이라는 것은 일단 전체 집합, 가장 큰 집합을 얘기를 해줘야 돼서 지금은 얘기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집합이라는 것, 마이너스라는 것은 차집합이라는 건데 이것은 약간 수의 연산이랑은 좀 다릅니다. 수에서 3-2 하면 그냥 1을 되겠는데 수에서 2-4 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4 빼기 4 하면 0인가요? 원소가 4개 있으니까 4 빼기 4에서 0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집합에서의 마이너스, 여기 차라는 것은 앞에 거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뒤에 있는 것들 공통된 것을 빼라, 없애버려라 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뺀다면 A-B, A-B 이렇게 뺀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1이 공통으로 있네. 그러면 이렇게 지워버리고 3은 없죠. 뒤에 살아있고 5는 있네요. 지워버려. 7은 뒤에 없으니까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 7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집합의 연산을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또는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내가 이 연산 기호를 쓰기 싫다.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13번 명제. 명제 정사각형이면 직사각형이다의 대우는, 대우라는 것은 역 그리고 부정이라는 단어를 일단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역이라는 것은 일단 얘가 이것 이 면이라고, 그러니까 정사각형 이 면이라고 이렇게 문장을 나눠봤을 때 가정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면 가정이면 결론이다, 직사각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역은 뭐냐? 바꾸는 거예요. 결론이면 가정이다. 저 문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직사각형이면 정사각형이다. 맞는 내용인가요? 요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나요? 좀 찌그러졌는데, 직사각형이면 정사각형이 되나요? 정사각형? 안 되죠. 아무튼 역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부정은 뭐냐면 아니다, 무엇이 아니다로 바꾸는 겁니다. 그랬을 때 대우는 역과 부정을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면 결론이다를 가정이 아니면 결론이 아니다가 이제 이게 부정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또 역 바꾼 거. 결론이 아니면 가정이 아니다. 얘를 동시에 해버리면 결론이 아니면 가정이 아니다. 이렇게 써주는 게 대우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아니면, 직사각형이 아니면 정사각형이 아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또한 이 원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참인가요? 정사각형이면 직사각형이다. 참이죠. 이 원래 명제가 참이면 이것의 대우 명제인 얘도 참이 돼요.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참이 되겠습니다. 14번 두 집합 x는 1, 2, 3, y는 4, 5, 6, 7에 대하여 함수 f,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상수함수이고 f3은 4일 때 f1의 값은 상수함수래요. 상수함수. 그리고 f3이 4로 간대. 상수함수라는 것은 (1, 2, 3, 4, 5, 6, 7) 이렇게 했을 때, 상수함수라는 것은 하나의 값으로, x가 뭐가 오든지 간에 y의 값 하나의 값으로 다 가야 돼. 이렇게 딱 하나의 값만 나와야 돼. 그렇다는 얘기는 f1의 값도 4, f2의 값도 4, f3의 값도 4로 가야 된다 라고 해서 답은 이렇게 1번이 되겠네요. 상수함수다라는 것은 이 y에 대응되는 값이 딱 하나로만 결정이 되고 x는 다 글로 가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항등함수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항등함수는 일단 요 집합이랑 요 집합이 같아야 돼요. 왜 같아야 되냐면, 항등이라는 뜻이 뭐냐면 항상 똑같다. 즉 1을 넣으면 1 나와야 되고 2를 넣으면 2가 나와야 돼. 근데 여긴 1인데 여긴 1이 없잖아. 그러면 1 넣으면 1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항등함수가 되려면 일단 요 집합이랑 요 집합이 같아야 돼서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도록, 3 넣으면 3 나오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게 항등함수의 정의입니다. 15번 지수 형태로 나와있죠. 수가 3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2분의 3제곱을 간단히 하면, 이 지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요 밑에 있는 3이 같아야 됩니다.
지금은 같죠. 근데 만약에 다르면 같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밑이 3으로 같도록 만들어준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곱하기는 지수끼리 더한다. 이렇게 더한다. 더하면은 3에 2분의 1 플러스 2분의 3 제곱. 그럼 얘는 2분의 4제곱이 되니까 2가 되겠죠? 9가 될 거예요. 만약에 여기 나누기다. 밑이 같은 상태에서 나누기다 라고 한다면 이 지수끼리는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16번. 그림은 무리함수 y는 루트 x의 그래프와 y는 루트 x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y는 루트 x-a의 그래프이다. 상수 a의 값은 차라리 이제 요 2라는 값이 안 나와 있으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2라는 값이 나와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요만큼 이동했다는 거거든요. 요만큼 요 길이가 다 2란 얘기야.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이 그래프를 안 보면 a만큼 이동했으니까 요게 다 a만큼 이렇게 이동한 건데 거기서 0을 이만큼 이동했다는 얘기죠. 0도 마찬가지 a만큼 이동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2라는 거니까 a가 2란 얘기죠. 그래서 답은 4번. 얘도 뭐 간단하니까 바로 넘어가기 전에 만약에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러면 y-b는 루트 x-a 이렇게 써야 됩니다. 혹여나 또 이 식이 아니라 y는 루트 마이너스 x라는 식이었는데 요 함수식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 했다. 얘를 그렇게 이동했다라고 본다면 y-b는 루트 마이너스 괄호를 없이 쓰면 안 되고 이렇게 x-a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괄호 있게 써서 써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평행 이동의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7번. 다음 수열이 등비수열일 때 상수 a의 값은 등비수열이다. 수열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등차수열, 등비수열. 등차수열은 등, 같다, 차이가 같은 수열이에요. 뭐가?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같다. 일정하다는 뜻이죠. 그 일정한 값을 공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 그 다음 2, 그 다음 3, 4, 5, 6 이렇게 나가는 수들은 차이가 다 얼마죠? 1씩 차이가 나죠. 얘들 다 등차 수열이에요. 또는 2, 4, 6, 8, 10 얘는 지금 다 2의 배수처럼 보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차이가 다 2죠. 2, 4, 6, 8, 10, 12 그러니까 마찬가지 얘는 공차, 차이가 2인 등차 수열이에요. 근데 지금은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 등, 같다. 뭐가? 비율이 같다. 항과 항 사이의 비율이 같다. 그러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사이의 비율, 보통 비율을 어떻게 곱해지거나 나눠지는 숫자들을 얘기하는데 아무튼 곱해졌다고 본다면 계속 곱해 나가는 거죠. 일정한 비율을. 그 문제에서 1, 그 다음에 2죠. 그럼 얼마를 곱해야죠? 2를 곱해야죠. 마찬가지 2, 그 다음에 4인데 2에다 얼마를 곱해야죠? 또 2. 4 다음에 a가 왔는데 그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똑같이 2를 곱해서 여기에 a가 8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8에다가 2를 곱해서 16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 a의 값이 8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세 개의 숫자
일렬로 봤을 때 연속된 세 개의 숫자를 봤을 때 얘랑 곱한 게 이것의 제곱이랑 같아져요. 1 곱하기 4는 4, 2의 제곱은 4. 정말요? 얘가 여기 지금 8이라고 했죠. 8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보면 2 곱하기 8은 16, 4의 제곱은 16 같죠? 그러니까 이게 등비수열의 성질이에요. 그러면 그걸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4 곱하기 16은 8의 제곱, 아니 a의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a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64가 나와서 88에 64, a가 8 나올 겁니다. 답은 1번. 시그마 18번.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는 5일 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플러스 1의 값은, 시그마의 성질을 잘 알고 있으면 이건 쉽게 바로 풀립니다. 시그마 ak 플러스 1은 얘가 따로따로 이렇게 풀어져요. 무슨 말이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1 이렇게. 근데 얘는 문제 조건에서 5라고 나와 있었고요. 얘는 무슨 말이냐? k가 1일 때 1 넣어주고, k가 2일 때도 1 넣어주고, k가 3일 때도 1 해서 10일 때도 1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럼 1이 몇 개 있는 거죠? 전체? 10개 있겠죠. 그래서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수가 나와 있는 것은 여기 항의 개수만큼 곱해주면 돼요. 만약에 여기 10이 있었다. 그럼 여기는 100이 되겠죠. 그러니까 10이 10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100을 구해주면 되고, 지금 문제에서는 1이었으니까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19번. 수열 AN이 A1은 1,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4, N이 1, 2, 3, 4, 5, 6, 7 쭉 나갈 때, 이것을 만족할 때 A3의 값은, 이런 수열 같은 경우에는 값을 천천히 다 넣어보시면 돼요. 어디서부터? N이 1일 때부터. 여기 있는 가장 작은 값부터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N이 1이면 A1 플러스 1은 2죠. A2는 A1 플러스 4입니다. 근데 위에서 A1은 1이라고 했으니까 1 더하기 4, 즉 5가 되겠네요. 그러면 A3의 값을 구하려면 여기 N에다가 2를 넣어야겠죠. 그래서 2 더하기 1, 3. A3은 A2 플러스 4인데 A2가 방금 위에서 구한 5가 나왔으니까 5 더하기 4, 9가 나오겠네요. 답은 1번. 이런 식으로 항과 사이의 관계식으로 이제 수열이 나오는 경우는 막 풀이가 정해져 있다라고 보지 말고, 일단 가장 작은 값부터 1부터 넣어서 규칙을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3까지 밖에 없으면 그냥 넣어서 계산해 주는 게 제일 빠릅니다. 마지막 20번. 로그 4 플러스 로그 25를 간단히 하면, 로그는 지수랑 마찬가지로 밑이 같은지 봐야 돼요. 지수랑 로그는 이제 서로 역관계에 있는데, 지수도 밑을 중요시 했으니까 로그도 밑을 중요시 해야 된다. 근데 이 밑이 지금 안 보이네요?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생략한 거로서 10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용 로그 10의 4 플러스 로그 10의 25랑 같은 거예요. 얘는 지금. 그랬을 때 밑이 여기 같으면 더하기 빼기를 이제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바꿀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한다? 밑이 같으면 더하는 것은 곱하기로 이렇게 진수끼리 곱해버린다.
그럼 4 곱하기 25는 100이죠. 로그 10의 100인데 100은 10의 제곱입니다. 10의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 진수 자리에 지수에 있는 것은 앞으로 아예 로그 바깥쪽으로 나가서 2 이렇게 나오고요. 로그 10의 10 이렇게 남겠는데 요 값은 항상 1입니다. 따라서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밑이 같은 경우 로그에서 밑이 같은 경우는 만약에 더하려고 한다 그럼 진수끼리 곱한다. 만약에 여기에 빼기다 그러면 진수끼리 나눠주면 되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계산하는 것은 밑을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